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 사건 하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한 키워드는 사직 강요. 사직 강요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적응장애라는 산재 질환이 생겼고 이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번 달까지 근무하는 게 어떠냐? 라고 당사자의 의사를 보통 물어보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죠. 권고사직을 1차로 보통 거부를 하면은 회사의 대응이 좀 세지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직서 정말 안 쓸 거냐? 이러면 우리도 다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건 결국은 너가 손해보는 거다 라고 하면서 회유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사직서 안 쓰면 나름의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겁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안 쓰면 너에게 큰 고난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종의 협박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성 상병이 발생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며칠 내에 이런 협박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사직서 쓰고 나가라, PC 끄고 나가라, 이런 좀 모욕적인 발언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을 하셨고, 적응장애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게 이제 요양보험급여 통지서라고 해서 이제 산재가 승인이 되면 당사자에게 보내주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병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적응장애만 이제 승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요양기간, 통원 며칠 이런 식으로 이 산재가 승인되면은 인정된 상병 그리고 결정된 요양기간 이렇게 명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의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서 그냥 쓰라고 한 게 아니라 협박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청에서 보낸 공문인데요. 내용 보시면은 피진정인 대표이사입니다. 귀하에게 수차례 협박을 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고 되어 있죠. 대표이사가 협박을 하면서 사직서 쓰라고 하는 행위, 이것은 괴롭힘이다 라고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까지 근무하는 게 어때? 그만두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진행되는 권고사직은 보니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많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직서를 쓰냐 마냐라는 것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이유인데요. 근데 이런 권고사직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되거나 아니면 이 사건처럼 뭔가 불이익을 예정한다는 등 협박성, 이런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된 부분이 아무래도 이 산재가 승인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요. 근로복지공단 위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시면은 이 업무 중에 일어난 일과 해당 상병과의 유발 및 악화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높다. 그리고 강압적인 사직을 강요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청에서 확인되어 업무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일치된 의견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산재 심의를 할 때 총 7명의 위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 7명의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모두 다 승인 의견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결정 통지서에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신청한 상병이 여러 개였습니다. 주치의가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하나의 질병으로 진단할 때도 있고 주상병, 부상병 아니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단에서는 각각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신청 상병이 이건처럼 여러 가지라면은 이 상병의 승인, 불승인 여부, 이 상병의 승인, 불승인 여부, 이렇게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경위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이분의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는 적응장애가 맞다라고 봐서 다른 상병은 인정을 하지 않고 적응장애만 승인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신청한 거의 일부만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치료비 보상 받고요, 휴업급여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한 2년 정도 치료받았기 때문에 한 2-3천만 원 정도 휴업급여 받으신 것 같은데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승인됐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다,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결정 통지서 보면은
의료기관 이름에 비지정 산재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 이름이 없죠. 결국은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단에서는 그 몇 가지 병원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상황을 보고 여기는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 이렇게 몇 개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병원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여부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산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아무래도 지정 병원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서류 발급하시기가 편한 건 맞습니다. 비지정 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어요. 특히나 이 정신과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지정병원이 의원급 같은 경우는 10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합병원 아니면 지정병원을 가려면 너무 먼 거죠. 그래서 비지정기관에서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산재 중에서 정신질환은 승인되는데 불이익은 없고, 근데 승인된 이후에는 무조건 병원을 옮겨야 됩니다. 요양급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재가 승인되기 전에는 상관없고 승인된 이후에는 지정기관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직 종용, 사실상 협박이죠. 사직서를 내라고 협박하여 발생한 산재 사건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내가 신청한 상병의 일부만 승인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그런 사례들, 정보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